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맥을 못 쓰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이슈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를 떠나서 이 앞에서부터도 이어진 상황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관망을 한다, 이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비중 줄이느라고 여기서 기분 좋게 익절하면서 줄일 수 있었겠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계속 손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손해가 누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는 비중은 줄였는데 내 그 마이너스도 계속 더 커져가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이게 과연 지수가 안 좋을 때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게 정답인가 아닌가, 이거를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하락장이 이어질 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과적으로,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서 어떤 문제점, 질문입니다. 비중 줄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정답이다, 아닌 게 정답이다, 여기서 명확한 정답을, 객관적인 정답을 누구나 갈망하고 찾고 싶어 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 yes, no, 여기에 대한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답변을 드리면요, yes도 될 수 있고 no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다. 이렇게 되면 뭐야, 둘 다 되면은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런 고민과 좀 답답한 마음이 들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나가고 풀어나가는 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떤 길로 들어설지를 정하기는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답이야, 비중을 줄이지 않는 게 답이야,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앞단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주면은 투자가 한결 쉬워지고 편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을 한번 볼까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여기서 yes가 정답이 되는 사람들,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지수 안 좋을 때 비중 줄이고 관망해야 된다, 여기에 yes라는 정답지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좌가 빡빡합니다. 계좌가 빡빡하다는 거는 한 발 앞서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꽉꽉 눌러 담았죠. 이미 일찌감치 물타기 매수를 끝냈죠. 추가 매수 끝내고 물타기를 빠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자체로만 보게 되면 현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고 관망을 하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적인 답변으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비중을 줄여야 하나요? 에서 yes입니다. 그쪽으로 그냥 정답지를 부여받는 형태예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안 좋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비중 줄여야 하나요? 라는 상황에서 no라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투자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비중을 줄이지 않고 no, 안 줄여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앞선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 놨어야 되냐면은 계좌 자체가 일단 빡빡하지 않고 항시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한 발 앞서서 실전 투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항상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의식하면서 현금 대 주식 비율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투자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아싸 지금이 전환이다 기회다 가지야 하면서 비중을 꽉꽉 눌러 담거나 몰빵 매수하거나 비중을 함부로 꽉 채우거나 오버 비중하거나 이런 행동만 안 해도 웬만한 하락장 초입 부근에서는 계좌 안에서 현금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것만 만들어 놔도 내가 빡빡하지 않은 상황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하락에서 무조건 손절하고 또는 비중을 줄이고 관망을 해야 되는 그 외통수는 피해갈 수 있다. 여기서 노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관망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관망은 선택적으로 기다림을 선택하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거고요. 또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락장을 이용해서 적정하게 매수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하락장에서 매수를 섞는다는 거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 살려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매수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나올 수 있고 균형을 잡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비중을 안 줄여도 되는 상황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고 현금, 이게 이제 주식이라면 뭐 현금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비중을 안 줄여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줄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왠지 기회의 상황에서도 현금을 계속 이만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중간에서 분기점에서의 행동인데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자가 결국에는 투자 실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금 대 주식의 적정 밸런스겠죠. 저희 클럽 안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실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분위기가 안 좋고 냉랭하니까 무서운데 다 팔아버려. 그리고 현금 100%를 만들었어요.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시장이 전환되고 좋아지거나 괜찮아진다 한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식 투자해놓은 씨를 뿌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위기는 피했을지 몰라도 정작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수익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제로화 시킨 거예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쫄보인 거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쫄보적인 거죠. 반대로 주식이 100이고 현금이 0이다. 이런 사람들은 뒤가 없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다소 무모한 거예요. 조그만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훅훅 휘둘려 버립니다. 감정적으로 절대 자유롭지 않고요. 조그만 하락장에서도 주식 계좌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현금 100도 아니고 주식 100도 아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럼 이 가운데 적정 수준의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50대 50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금 50을 항상 만들고 주식 50을 항상 만든다. 좋은 장이든 안 좋은 장이든 이거를 칼같이 지켜서 만든다. 그럼 어떨까요? 기회에서 수익은 뭔가 되게 부족한 것 같고 위기에서 항상 나는 뭔가 계좌는 불안한 것 같고 계속 걱정의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수들은 결국에는 이 비율 자체를 좀 유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쩔 때는 현금이 50이 되기도 하고 30이 되기도 하고 70이 되기도 하고 65가 되기도 하고 80이 되기도 하는데 주식이 또 마찬가지로 30이 되기도 하고 80이 되기도 하고 65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변화를 주면서 이 가운데 분기점에서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금이 50 이상으로 남는다는 거는 공격력은 부족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분은 계좌에서 수익을 내매 있어서 다소 만족하기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현금이 50 이상이 남으면은 그거는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이실까요? 시장이 되게 좋든 되게 나쁘든 뭐 그런 상황 무관하게. 네. 자신이 투자하는 자금 대비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냉정하게 말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실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말을 이제 달리 해석하면은 실력이 길러지고
어니스트님한테 잘 배우고 뭐 그렇게 되면 현금이 굳이 50%까지 안 가지고 있어도 뭐 30%, 뭐 20% 이런 정도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제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신경 쓰면서 가르치는 밸런스를 잡음에 있어서 현금 30은 저는 굉장히 충분히 괜찮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웬만한 위기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서 다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고려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현금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행위를 한다는 거는 기대 수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뒤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뒤를 정말 많이 열어두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 30 정도면은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이 분기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30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언제 어느 시장에서나 30을 칼같이 지킨다, 이게 아니에요. 숫자는 항상 변합니다. 30 정도를 남긴다는 거는 어쩔 때는 35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22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맞춰주는 이 밸런스 조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가 결국에는 비중 줄여야 돼 아니야 라고 만들어지는, 직면하는 yes or no 상황 이전에 이 분기점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선택하면서 그거를 조율해 나갈 수 있고 그 부분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얘기가 이 얘기를 잠깐 접고 지금 보고 계신 요 차트가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이런 굉장히 강했던 지수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주식 고인물들이 오히려 이때 돈을 못 벌었다. 오히려 돈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고인물들이 뭐 영 맥을 못 춘다.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적당하게 파동이 가면서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아까 말한 것처럼 비중을 관리를 하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 사고팔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고인물들은 이때 돈을 잃기도 했더라. 여기서 주식 초보자들이 그냥 묻어두고 100% 막 빚내갖고 200% 막 이렇게 비중 꽉꽉 채워서 묻지마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되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관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까지 이어진 거고, 요즘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고 저희가 요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에 좀 되게 많이 오해이자 모순 같은 게 있다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어떻게 뭐가 모순인지 어떤 식으로 고수들은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린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비중이 들락날락 하는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그냥 그거는 주식을 10년을 했든 뭐 15년을 했든 그분은 주식 고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경력만 고인물이지 초보 10단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아까 말했던 비중의 그 왕복 달리기, 예전 표현으로는 비중의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컨트롤하고 균형을 잡아가고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돼야 요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손실 없이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넣고서 나중에 손절해야지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은 진짜 10년에 한 번 오는 거죠. 요때 잠깐 돈 벌고 요 상황에서 좀 벌었던 거 내어주는 게 아니라 벌었던 거 이상으로 까이게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이렇게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버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고수들은 이 경계선 비중에서 좀 위험 수위와 쫄보가 아닌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은 포괄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이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과 경험이 동반돼야 되는 것 같고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할수록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들잖아요. 이 정도면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위험한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모든 판단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실력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 한계치를 좀 진짜로 고수들의 그 기준치까지 끄집어 올려주고 확장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필요한 거는 잘하는 사람들을 좀 쫓아가면서 경험을 그 자체로 쌓아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진짜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의 리즈 시절 때는 그랬었고요. 이게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성취 지향적이죠. 목표 지향적이고, 그래서 혼자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잘하는 거 좋아. 근데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건 싫어. 내가 혼자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 특유의 막 경쟁 심리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저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뭐 저도 비슷한 심리였던 때가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뭐 호승심,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런 거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 잃고 깨지고 시간 깨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좀 초보 단계다. 나 혼자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라면 그 단계가 초보가 더 길어지고 손해를 더 많이 보기 전에 올바로 된 그 스승 아래서, 올바로 된 그런 요 집단 안에서 좀 경험을 쌓으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 줄이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에게 좀 부여해 주는 거를 좀 권장드려 보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투자 클럽을 통해서 요 실전 모임이잖아요. 요 실전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고 지방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지방 분들은 물론이고 외국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하고 있어서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뭐 명분과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 그리고 결과물,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투자 클럽은 없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오시면은 발전하시는데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클럽 가입하시려면 여기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카페 회원가입 한번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문조사하면서 회원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에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요거 있잖아요. 요 배너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게시판에도 여기 있습니다. 가입 신청. 요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클럽인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를 쫙 해놨고요. 요 아래 하단부에 보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 통해서 신청서 작성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클럽, 저희 카페나 뭐 다른 곳에서 저희를 사칭하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이게 네이버가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막 어니스트입니다, 막 뭐 머니버디입니다, 빌더 매니저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를 사칭한 채로 댓글로 뭐 그 링크 남기고 쪽지 보내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다 그 잘못된 곳이니까 거기는 가지 마시고요. 여기 통해서만, 이 링크 통해서만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조금 약간 안타까운데 꼭 오늘 공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릴게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